임 대표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실상 지금도 오너 아니겠습니까?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수원지검에서 14일 날 있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거기에서 뇌물 공여, 정자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3년 6개월의 구형이 떨어졌네요. 근데 이화영이는 15년 구형을 내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화영이는 뭐 공직자라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비하면은 조금 너무 낮은 구형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제 재판에서 북한에 대북 송금 800만 불 한 거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뇌물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2년에서 3년 6개월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화영은 15년을 검찰에서 구형했어요. 물론 뭐 선고는 이화영은 6월 7일 날 선고가 되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2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7월 12일 날 선고가 됐죠. 근데 이제 비교적 김성태에 대해서 가벼운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김성태는 범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대북 송금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다 제출을 해서 저 사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서류를 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범죄가 또 추가 재판이 또 있거든요. 김성태는. 그러니까 이것은 대북 송금 관련된 거고 또 본인이 이제 뭐 385억인가 그 뭐 기업 뭐 비자금을 어떻게 하고 조성하고 뭐 이런 재판은 것들은 또 받아야 돼요. 그거는 또 별도 구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협조해 줬으니까 뭐 좀 많이 봐준 거죠. 따지고 보면. 이화영은 어제 김성태가 재판정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화영이 뭐 술자리에서 회유했다고 하는데 이화영은 옆에서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탁자 치고 뭐 난리를 피웠다. 검사 수사하는 데서 탁자 치고 소리 지르고 뭐 이게 아나무인이라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하면 회유하려면 사이가 좋아야지 회유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책상 치는 놈한테 어떻게 회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술자리 회유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검사 수사검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칭찬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5개월간 수없이 수사를 받았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이 있더라 하면서 이거는 뭐 이미 구형이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서도 예의를 차리고 또 품격 있게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화영이는 정말 아나무인으로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술판 회유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또 검사를 공수처에 허위 공모서 작성 혐의로 또 고발까지 해놨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화영은 이 판을 계속 정치판으로 키우자는 거죠. 자기 범죄 수사 자체를 완전히 정치판으로 이게 오염시켜가지고 우야무야 시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사면으로 나가자 뭐 이 뜻이죠. 이화영이나 이재명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고 해유고 압박을 해서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자기들이 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이 명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나 이화영이가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술판 회유 사건도 뭐 전부 다 주장하는 것마다 완전히 거짓말로 다 드러나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김성태 3년 6개월 구형이 내려졌고 7월 12일 선고 공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화영도 6월 7일에 이 선고 공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고 공판에 따라서 이재명의 기소 문제가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기소 문제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이화영이가 부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쌍방울이라는 기업의 CEO 김성태가 경기도 대북 사업하는 CEO 이재명한테 준 거죠. 그 가운데에서 심부름하던 게 이화영 부지사고. 그러니까 이 6월 달에 이화영 재판 결과가 6월 7일 날 나오고 7월
12일 날 김성태가 선고가 되면은 당연히 이재명은 기소가 되는 거죠. 예. 불구속 아마 기소하기는 지금 뭐 민주당이 워낙 국회의원이 많으니 체포동의안에 뭐 체포동의안 안 해주겠죠. 보내봤자 이번에는 그렇죠. 네, 안 해준다고 친명 봐야죠. 인사만 하더라. 친명 의원만 하더라. 150이 넘어요. 그렇죠. 80%가 친명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면은 일단 검찰에서는 안 되는 거 하는 것보다는 뭐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으로 빨리 넘기겠죠. 그러니까 이 6월, 7월 재판 결과가 유죄면은 바로 이재명에 대한 유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유죄라고 봐야죠. 유죄가 어떻게 보면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 재판은 요식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화영이나 네. 이 김성태 네. 전 회장은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하는데 그렇죠. 대북 송금 800만 불 그렇죠. 보내는 게 네. 그걸 뭐 누구 때문에 보냈겠습니까? 500만 불은 이재명 사업. 북한 가서 그리고 300만 불은 이재명 북한 방북비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재명의 대권 꿈을 위해서 뭐 김정은하고 뭐 회담하는 모습 연출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쌍방울이 동원돼서 돈을 갖다 바친 거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경기도의 CEO는 또 이재명 도지사였으니까 이화영을 보고 800만 불을 보냈다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쌍방울 그룹이 누구를 보고 돈을 800만 불을 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화영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경기도 이재명을 보고 낸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는 이재명이 스마트팜 사업 그 약속을 했을 때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주려고 그랬는데 도의회에서 그거 안 된다 해갑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기업을 한번 찾아봐라. DJ 때도 현대하고 이렇게 손잡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갖고 쌍방울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가 주범이냐 이거예요. 이재명이가 주범이죠. 원래 이하영이도 이재명한테 보고를 해갖고 다 오케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그걸 진술했다 해갖고 그냥 난리 법석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부인 백정아부터 와갖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뭐 변호사 바꿔치우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시대의 코미디가 벌어진 거죠. 아마 이런 거 나중에 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다 나올 겁니다. 이 엉터리 재판. 예? 주인공은 이재명, 누가 봐도 이재명인데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계속 꼼수를 쓰고 있는데 아마 6월, 7월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은 바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재판이 지금 3개인데 4개로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그동안은 서울중앙지법만 나오니까 그래도 다니기가 수월했는데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은 수원지법으로 가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이 재판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도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재판 결과가 2개, 이 김성태하고 이화영 선고 공판이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으면은 이재명으로서 아주 치명상을 입는다고 봐야죠.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거법 이 사건에 대한 1심도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것이고 위중교사 문제 이것도 뭐 사실상 지금 다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지금 시간 끌려고 이재명 측에서 5명의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판사가 그 사람들 다 필요 없다는 지금 입장이에요. 아니 KBS 사람을 무슨 5명이나 부르냐. 그 책임자 한 사람만 부르면 다 할 건데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8월쯤이면은 위중교사도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에서 압승했다 해갖고 지금은 짜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다. 짜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짜르가 됐는데 짜르가 곧 추락할 가능성도 많아요. 뭐 수갑찰 가능성이 많죠. 본인은 뭐 발버둥을 치고 하겠지만은 자꾸 이 포위망이 자꾸 좁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여러 가지 이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유엔 그 제재 위반 문제도 있고 거기다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사항 등 여러 가지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2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아마 벌벌 떨지 않겠나. 요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다른 사건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든지 좀 밀어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기소가 되면은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이재명으로서는 당내에서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죠. 야, 이것은 정말 벗어나기 힘들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를 당 대표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총선에서 이겼다고 지금 기세 등등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한테 인질이 돼가지고 당 됐죠. 자체가 이재명하고 동시에 침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하고 당이 지금 한 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침몰은 그 당의 침몰이 되는 거예요. 이만한 리스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싹 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너지면 완전히 대안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아노미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을 정청래가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박찬대가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추미애가 나설 수밖에 없죠. 추미애가 나 대선 나가야겠습니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든지 하여튼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돈키호테잖아요. 추미호테라고. 아마 이재명 무너지면 추미애가 나 대권이야. 이럴 대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때 되면 아마 김경수도 또 돌아올 겁니다. 당연하죠. 영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곧 돌아옵니다. 또 돌아온다고 봐야죠. 아니 원래는 8월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 늦춰갖고 뭐 12월에 온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거는 또 이제 김경수라는 또는 거기는 또 복권 문제가 있기는 걸려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됐으니까 복권은 해주면 그만이에요. 지난 연말에도 시켜주려고 민주당한테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신청도 안 해버렸다. 김경수가 계속 저렇게 정치 활동을 못하게 저렇게 막았으면 하는 게 이재명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왕국을 만들어 놨지만 한쪽이 어디 귀퉁이가 무너지면 와르르 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